BC주 최대 그 사립 컬리지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쪽이 더 최대인가? 저희가 현지 학생들한테는 좀 더 유명하고요. 실제로도 BC주에서는 안녕하세요. 캐누TV의 리사 센터장입니다. 네, 오늘도 밴쿠버에서 정말 아름다운 여신님이 오셨는데요. 네, 스프라시 컬리지의 조한나 담당자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스프라시아 컬리지에서 한국 학생을 담당하고 있는 조한나입니다. 이렇게 출장 나왔는데 또 이렇게 유튜브를 촬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저 너무 고맙고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밴쿠버에서 이렇게 오신 그게 어떤 일 때문에 오셨죠? 지금 유학 박람회 시즌이고 이제 네. 또 저희 학교 프로그램들이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서 네. 홍보하차 나왔습니다. 아, 네.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스프라시 컬리지에 대해서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희 스프라시아 컬리지는 120년이 넘는 전통을 자랑하는 BC주 최대 규모의 사립 컬리지입니다. 지금 BC주에 16개 캠퍼스가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 130개 프로그램 정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 국제 학생 비율은 한 20%고 나머지 80%는 현지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스프라시 컬리지가 BC주 최대 그 사립 컬리지로 알고 있는데요. 유아교육교사랑 간호 쪽이 유명하잖아요. 네. 어떤 쪽이 더 최대인가? 저희가 현지 학생들한테는 간호학교로 좀 더 유명하고요. 실제로도 BC주에서는 간호사를 제일 많이 배출해낸 학교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네. 유아교사 또한 많이 배출을 해냈어요. 그래서 유아교사 같은 경우에는 베이직, 인펀터들라, 그리고 네. 스페셜리즈, 유아교사 보조, 그리고 몬테소리 과정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ECE 과정이 훨씬 더 조금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 ECE 베이직 과정 한번 소개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베이직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개월 정도 되고요. 8개월 공부하시고 3개월 실습 나가시는 과정이고 그 과정을 수료하시게 되시면은 만 3세에서 5세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아, 네네. 이게 보니까 네. 그 국내에서는 사실 보육교사 자격증을 학점냉제 딸 수 있거든요. 네. 학점냉제로 보육교사 자격증 있는 친구들이 예전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 자격증 변환이 가능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비자가 있어야지만 변환이 되는 걸로 올해 초에 바뀌었잖아요. 네. 작년 초에. 네. 예, 바뀌었는데 그럼 이런 친구들한테는 좀 어떤 과정을 추천해 주실까요? 저희 학교 과정 중에 유아교사 보조교사 과정이 있는데요. 네. 14주 과정이고 10주 공부하고 4주 실습 나가는 거고 유아교사 자격증 변환하시면서 또 관련된 쪽으로 공부도 하시고 실습도 하실 수 있는 이 과정을 추천을 드립니다. 좀 더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 일단 라이센스 교환되기 전에는 보조교사 라이센스로 일하시고 공부하시면서 이제 경험 쌓으시고 라이센스 교환하신 다음에는 또 베이직으로 일하시면서 또 포스트 베이직 공부하시면은 이제 인폰 도들러와 스페셜리즈 자격증까지 취득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공립 컬리지는 졸업하면은 3년에 PGWP가 나오지만 이 사립은 사실 안 나오는 게 네. 저는 유일한 단점인 것 같은데 맞아요. 이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최근에 이제 생겼죠.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사립 컬리지다 보니까 졸업 후에 취업 비자로 이제 연결이 됐었는데요. 네. 최근에는 이제 워홀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연령대도 높아지고 인원수도 많아지다 보니까 저희 학생분들이 졸업하고 워홀 비자를 이용해서 이제 일을 하시고 경력을 쌓으실 수가 있으시고 그 때문에 저희 학교에 PGWP가 안 되는 단점이 보완이 됐고요. 또한 이제 워홀 비자를 이용해서 이민까지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은 저희 학교에서 공부를 하시고 자격 조건으로 경력을 쌓으시면은 훨씬 더 이민에 수월해서 그렇게들 이제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또 예전에는 5월 비자로 이제 경력 쌓고 이민할 수 있는 방법도 다양했는데 네. 최근에는 사실 5월 비자로 그냥 단순한 일을 한다고 이민까지 가기는 어려워져서 일단은 자격 조건을 만드시고 그 자격 조건으로 5월 비자를 이용해서 경력을 쌓으시면은 이민에 이제 좀 더 수월하게 가기 때문에 좀 전략적으로 5월 비자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BC주 이제 주정부 이민상 EC도 좋지만 간호 계열 쪽도 굉장히 이민상으로 유리하잖아요. 네. 간호 쪽으로 문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공립 컬리지는 사실 거의 영어 점수가 되게 높잖아요. 네. 그리고 TO도 딱 한정돼 있고.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간호하고 문의가 와도 실제 들어갈 수 있는 학생들이 많지가 않은데 네. 이런 학생들도 추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있을까요? 일단 저희도 공립 컬리지와 동일하게 PN 과정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영어 실력이 좀 부족한 학생들의 경우 영어 공부만 하면서 PN 과정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저희 학교에 이제 간호 보조 코업이라는 과정이 있는데 PN을 공부하기 전에
그 과정을 먼저 공부를 하시고 경력을 쌓고 그 다음에 PN을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 같은 경우에는 영어 점수 IELTS 제너럴로 5.5만 있으면 들어올 수 있고 일반 PN보다는 조금 단축된 과정, 그러니까 HCA로 공부하신 부분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다 보니까 3개월 정도 기간도 단축되고 학비도 단축돼서 이제 좀 나눠서 공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근데 실제 또 이런 질문도 많이 합니다. 실제 이제 HCA로 사실 취업이 잘 되는 거 맞냐? 그 다음에 이민 가능한 거 맞냐? 아무래도 헬스케어 쪽 분야다 보니까 의아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실제적으로 워크BC라는 사이트에 가시면은 헬스케어 어시스턴트가 굉장히 부족한 직군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HCA 과정 하시고 코업을 배정을 받으시기 때문에 경력을 쌓으시면은 또 그 경력이 또 이제 이어져서 좌보포도 받으시고, 그래서 취업까지도 이제 수월하게 되고, 또 이민 같은 경우에도 BCPMP에서 네. 별도로 타겟 드로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다른 직군으로 이민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이민을 하시고 계십니다. 아, 네. 그러면 한국에서 이미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친구들은 어떤 과정을 좀 하면 좋을지. 네. 저희 원래 BC주로 한국 간호사분들이 BC주 라이센스를 변경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렸는데 작년 1월 달부터 저희 그 프로세스가 엄청 단축이 됐어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LPN이나 RN으로 자격증이 변환이 되더라도 현재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으면 바로 취업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HCA로 일하시면서 이제 경력도 쌓으시고 환자 다루는 방법도 좀 배우시고 또 캐나다 문화에 좀 적응도 하시고 중간에 한 단계를 거치고 그 다음에 라이센스 변경하시고 RN이나 LPN으로 일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한국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거와 이 캐나다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국에 있는 간호사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간호사 하다 오신 학생분들을 상담하다 보면은 근무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캐나다에 비해서는 조금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가 이제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캐나다에서 이제 야간 근무를 할 때 3시간씩 자는 시간이 있대요. 근데 이 시간에도 페이를 받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간호사 학생분들한테 제가 이 얘기를 해주면 한국에서는 생각도 못하는 일이다 하시면서 맞아요. 너무 이제 다르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연봉도 좀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고 캐나다 RN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1억 가까이 벌 수가 있다 보니까 그쵸. 그런 부분도 있고 아프면 식데이를 쓸 수 있는 부분도 좀 더 자유롭게 캐나다에서는 쓸 수 있다 보니까 근무 환경이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럼 덴탈 어시스턴트? 요 과정도 문의가 많습니다. 네. 그것도 한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한국에는 없는 직업군이다 보니까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네, 네. 이제 치위생사 밑에 단계 정도라고 보시면 되시고, 근데 덴탈 어시스턴트도 이제 라이센스를 따야 되는 직업군이고, 라이센스를 따시면은 Certified Dental Assistant가 되는 거고, 엄연히 자격증이 있는 직업군이다 보니까 이제 시급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최근에 문의가 많아지고 있고요. 이 직업군 또한 이민에 좀 수월해서 이제 문의가 많아지고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 네. DA 과정은 조금 더 접근성이 좋으니까 네. 처음에 취업하기도 괜찮고 맞아요. 뽑는 사람 입장도 네, 맞아요. 괜찮을 것 네.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치과 의사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게 치위생사를 이제 고용하시는 것보다는 덴탈 어시스턴트를 고용하시는 게 좀 더 네. 수월하다라고 많이들 하셔서 오히려 취업률이 좀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하리컬리지가 사실은 유급 코업, 이게 굉장히 메리트인데 이 코업 관련해 도대체 어떻게 서포트가 되는 건지, 이게 정말 100% 코업인 건지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저희 코업 같은 경우에는 코업을 이제 배정해주는 담당자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각 전공에 맞춰서 배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취업 박람회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고용주들이 오셔서 잡 인터뷰도 하고 채용하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저희는 아무래도 취업과 연결되는 학교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러면 이 코업을 진행하면 이 보건계열 쪽 같은 경우는 시급이 어느 정도? 지금 저희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기본 25불 이상을 받고 있어서 제가 만난 이제 학생 같은 경우에 28불까지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HCA 자격 조건을 맞추시면은 그만큼 이제 시급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스프라시 컬리지 입학하려면 어떤 프로세스로 이제 진행하면 될까요? 일단은 어플라이를 해주셔야 되시는데요. 일단은 비자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일찍 지원을 해주시고 영어 조건 같은 경우에는 입학 한 달 전까지만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 네. 네. 이게 시기가 사실 사립이기 때문에 자주 있잖아요. 그 네. 입학 시기가. 맞아요. 거의 뭐 매달이라고 봐도 네. 되죠? 뭐 유아교사나 비즈니스 이런 전공들은 매월 있다고 보시면 네. 되시고요. 헬스케어 저희 코업 과정은 1월, 5월, 1월, 9월까지 5월, 9월. 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뭐 기본적으로 서류 내야 될 것들은 저희 캐노유에서 어쨌든 기본 공립과 똑같이 아마 진행하고 네. 네, 지금 영어 점수가 바로 준비가 안 돼도 어차피 한 달 전까지 준비하시면 된다니까 네. 저희 캐노유 통해서 문의하셔서 네,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캐노유TV 구독자님들이 이 영상을 보고 스프라시 컬리지를 수속을 한다라고 하시면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다운타운 캔버스 위에 상주하고 있는데요. 언제든지 오시면은 네. 제가 이제 맛있는 커피도 드리고 또 이제 밥도 먹으면서 이제 앞으로 밴쿠버 생활에 대해서 네. 이제 저희가 좋은 팁들을 드리겠습니다. 또요? 그리고 원래 이렇게 장학금 혜택은 맞아.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장학 혜택을 드리는데요. 네. 이제 저희 이제 마켓 담당자마다 이제 본인의 대량으로 주고 있는데 한국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풀로 드리고 있으니까 그 네. 혜택을 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저희 캐노유로 연락 네. 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